안녕하세요. 이태선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술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엊그제 조국,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군요.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등 아주 질이 나쁜 심각한 사안으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에 항고 신청을 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피의자 조국은 아주 이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한국형 엉터리 선거제도의 허를 이용하며 총선에서 당당히 비례로 당선되면서 지금은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하들 11명까지도 간단히 금배지를 달게 해주면서 말이죠. 거의가 모두 현 정부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불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들로 그들로서는 조국에게 성은이 망극할 정도이니 조국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조국으로서는 함께 대정부 투쟁을 극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아주 의기양양한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도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자신의 가치관이 공명정대하다고 외쳐대고 있지요. 법학자라고 하는 자가 자신에게는 매우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자신은 당당하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거지요. 가히 놀라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허점입니다. 줄 한 번 잘 서면 가문의 길이 빛날 영광을 잡게 되어 있지요. 그런 조국이 이 선거가 자랑스럽게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수 혈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니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기타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 윤 대통령 음주 자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뜬금없이 웬 대통령이 술 먹는 것까지 지가 참견일까요? 그만큼 윤 대통령의 술 문제는 지금 정가에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주자들은 술 마시는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동병상련의 심리라고나 할까요? 술을 너무도 좋아하는 대통령이 숨기고 있는 많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행할 거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죠. 음주에 관련된 몇몇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요. 언론 보도로 인해서 곤혹스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들과의 청담동 술판 의혹, 취임식 날 저녁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단골주점에 만취가 되어 갑자기 나타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불그스레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다녔던 그런 해프닝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은 보통 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알코올 의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평상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절제력이 완전히 풀리면서 전혀 다른
취객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지요.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두주불사형의 애주가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어떤 술자리든 간에 가히 윤 대통령을 당할 자가 없었을 정도라고 법조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금도 윤 대통령은 기회만 되면 참모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벌여 만찬 겸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윤 대통령 알코올리즘에 대해서 적지 않게 염려하며 그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실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 음주자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충동적 발상이라든지 예측 불허의 행동이라든지 약속을 빈번히 어긴다든지 기분 내키는 대로 선심을 쓴다든지 불안한 정서라든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감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타인에게 전가하고 비난하는 심리, 그리고 또 성마른 성격 등을 보이는 것은 만성적 음주자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상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를 비난하는 정치권이나 계속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는 바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보가 만성 음주자가 내포하는 성격상의 결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지존인 대통령의 음주 패턴을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국회의 권력을 거머쥔 신참 조국이 대담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에게 단주하도록 명령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색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하면 빠질 수 없는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요. 박 전 대통령은 소문난 애주가이자 주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육군 1군 참모장이었던 당시에 한 기자와 중식당에서 누가 술이 센지를 대결하다가 빼갈 24병을 비웠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농번기 때 농민들을 위로하며 논두렁에 걸터 앉아서 막걸리를 함께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일종의 서민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도 유명하죠. 하지만 역시 박 대통령 역시 그의 말년에 부인을 잃은 외로움을 술로 달래며 밤마다 청와대 안가에 참모들과 모여 술에 취해 살다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비극적으로 운명을 달래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주가로 불려졌던 그러나 사실은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만성적 음주자들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성격의 결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술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의 뇌신경세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는 전두엽에 분포되어 있는 회백질이 상당 부분 술로 인해서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생존 본능을 역기능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성격적 결함이나 그런 행동들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림빅 시스템,
즉 변연계의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지요. 즉 음주자의 의사결정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국이 감히 윤 대통령의 술 문제라고 하는 공공연히 드러난 영린을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이 과도한 술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애를 쓰는 판국에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일러바치는 조국은 이제 윤 대통령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신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조국 자신이 이재명과 안국동 어느 청요리집에 마주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중국의 독주 고량주를 각각 한 병씩 마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술에 취해 함께 의기투합하며 을의 술꾼들이 술에 취하면 무슨 말을 못할까? 평소에는 상정도 안 하다가 술에 취해 흥에 겨워 호영호재하며 그들 앞에 놓인 험한 정국을 함께 헤쳐나가자며 얼싸안았다고 합니다. 참 술꾼들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꾼들은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어제 했던 말 다 공갈이야. 술 취하면 무슨 말을 못해 라며 허튼 소리로 알아넘긴다고 하지요.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과 조국 그 둘의 속내는 이미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지요. 그 둘은 머지않은 미래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한 험한 싸움을 전개할 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일단 지금은 그때 일은 그때로 생각하며 오늘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이 이 술꾼들의 대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도 한국 정치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지요. 술꾼들의 정치 패턴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한국의 음주 남용의 문화가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부정적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 음주 남용의 문화만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치나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저의 한 표를 강력하게 던지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